215쪽에 저기 2번 안 했죠? 1번만 했지 얘들아. 맞아? 2번 볼게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거고 14-6번에 2번을 볼 거야. x 플러스 1에 절대값 들어있고 절대값이 2개짜리인 부등식입니다. 보세요. 일단은 절대값이 들어있는 건 우리가 그 범위를 쪼개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0인 x의 값 마이너스 1과 얘가 0인 x의 값 2를 가지고 나눠 풀 건데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고 요 범위와 첫 번째, 두 번째 요 범위, 세 번째 요 범위로 나눠 풀 거라고. 자, 1번입니다. 그럼 x는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 어디니? x는 마이너스 1과 2일 때고 세 번째는 x는 2보다 클 때인데 이렇게 범위를 쪼개면 어느 점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는 지금 배제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즉 마이너스 1은 2번 범위에 집어넣어 주는 거고 얘도 이렇게 경계했을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이 3번 범위에 2를 집어넣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범위는 다 쪼갰으니까 이제 연산식에 집중할 건데 계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어? 한 마이너스 5억 집어넣으면 얘 음수죠. 얘도 음수고 둘 다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자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2x에 1이 넘어가면 4일 테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왜 절대값이 번거롭다고? 이렇게 구한 해는 이 범위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교집합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랬지. 어디니? 보여?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커요. 여기가 나오겠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번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과 사이에 있는 이 범위가 해가 되겠죠. 이해 가지, 그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 범위야. 0 같은 건 집어넣자. 사이에 있는 거. 0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네요. 양수 어떻게 나와?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참이니까 여기서 해는 얘란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네 둘이 없어지니까 0x는 이거 3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얘들아. 이해가지? 여기에는 어떤 x를 넣던지 간에 좌변이 무조건 0이니까 성립이 된다는 소리야. 즉, 저 범위의 해는 이렇게 쪼개진 이렇게 분리된 범위에서도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이 이상이야? 그럼 뭐 500씩 집어넣어도 둘 다 양수네. 둘 다 양수면 그냥 절대값을 벗기고 나올 테니까 플러스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보셔야 돼요. 어디니 공통범위?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2 이상 얼마? 3보다 작아요. 자꾸 목이 잠기네. 자, 그래서 봐봐. 내가 별표 체크한 게 각각 범위에 대한 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 또는 얘잖아. 우리가 또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합집합. 즉, 더하는 거라 그랬다고. 그럼 요거 세 개를 더할 텐데
여기에서 쭉 가서 마이너스 1이 없는데 마이너스 얘가 먹고 있지? 쭉 더해주고 2가 없는데 2 먹고 3까지 가겠지? 그럼 저 세 개를 짬뽕해서 더하면 해가 어떻게 나오겠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가서 쭉 타고 가서 어디까지? 3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거 몇 번이야? 유제 6번에 3번 보이시죠? 이거 풀어봐. 시간은 3분 드릴 테니까 범위부터 이쁘게 쪼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4대 7번. 이거 텐트 문제인데, 이 텐트 문제는 예전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그 의자 문제 기억나니? 긴 의자에 사람이 몇 명씩 앉을 때 뭐 그런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할까? 그래, 하자. 있으니까 하자. 자, 7번입니다. 야외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려 하는데 텐트 한 명에 죄송합니다. 텐트 한 개에 학생 5명을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텐트 한 개에 뭐라 그랬어? 7명씩 배정하면 텐트가 9개가 남는데요.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물어봤죠. 편의상 이렇게 놓게. 그래서 이 녀석이 의자 문제처럼 1번 텐트, 여기가 두 번째 텐트라고 해서 텐트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X개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들어가지, 그지? 잠을 자겠지? 그래서 텐트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한대.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되니? 학생 수는? 텐트 한 개에 몇 명씩 들어가자? 5명씩. 여기 5명, 여기 5명, 5명씩 들어간대요. 그럼 5명씩 들어가 있는 학생 수는 5X가 될 텐데 5명씩 빼곡히 들어가면. 근데 이걸 다 자는 게 아니라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하니까 총 학생 수는 5X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5명씩 넣었더니 12명이 못 들어가. 이번엔 몇 명씩 집어넣어? 7명씩 배정하면 텐트가 9개 남는데요. 7번 봐. 여기에 각각에 7명씩 학생을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었더니 쭉 보면 여기에 이 텐트의 개수가 몇 개가 남았대? 9개가 남았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학생 수의 입장에서 부등식을 세울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9개의 텐트는 비어 있으니까 끝에서부터 10번째 텐트 있잖아. 얘가 포인트가 된다는 소리죠. 얘가 9번째 텐트가 다 비어 있으니까 10번째는 여기 누군가 앉아 있어야 돼. 몇 명서부터? 한 명서부터 몇 명까지 최대? 몇 명까지? 7명까지 앉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7명씩 앉아있는 텐트는 꽉 찬 텐트는 이 개수가 될 거고 여기에 텐트의 수는 X-10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전체 X개에서 9개 요거 하나 빠지니까 토탈 7명씩 앉아있는 텐트는 X-1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학생 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 학생 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여기에는 7명씩 다 앉아있을 테니까 7배에 X-10이 될 거고 7배에 X-10이 될 텐데 가장 적은 학생 수는 여기에 몇 명이 앉아있을 때? 한 명이 앉아있을 때고 가장 많은 학생 수는 여기에 몇 명이 앉아있을 때? 7명이 앉아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괜찮아? 그래서 저 텐트 문제 좀 크게 그리면 돼.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각각의 공통범위를 보시면 되겠죠. 정리. 7x, 5x 넘기면 2x고요. 이 얼마야? 마이너스 70이 넘어가면 플러스 70이니까 82, 81. 그럼 x는 40.5. 너도 얼마나 이거 넘어가면 2x?
마침 넘어가면은 얼마 이게? 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63이면 75인가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37.5인가? 얘네들의 교집합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x는 텐트의 개수니까 자연수가 될 거고 텐트의 개수는 38개 내지는 39개 내지는 40개겠죠. 그럼 텐트가 38개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학생수 39개일 때 학생수 40개 학생수 이렇게 세 쌍의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 이해 가시죠? 7번 한 문제 풀어봐. 이건 그림 그려 푸세요. 저처럼. 그림, 그러니까 좀 문제를 써놨거든? 쳐만 봐, 계속. x랑 y랑 이런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크단 말이야. 같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max인데 이게 최대값이야. 어쨌든 이렇게 용어를 약속한대요. x, y가 주어져 있으면 둘 중에 큰 거 쓰라는 소리야. 자, y가 크거나 같으면 x보다 y가 크면 둘 중에 큰 거를 쓰라는 소리죠. 이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니 얘들아? 둘 중에 누가 더 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3이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3이 더 크니까 3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하겠어? 만약에 둘이 같으면 둘이 같을 때는 아무거나 나온다는 얘기야. 같은 녀석이니까. 이해가죠? 그 내용을 이렇게 용어로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두 번째, 미니멈. 뭐 어쨌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우리가 맥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면 된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비교해서 큰 거를 밖으로 나가고 그 큰 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곱해서 치용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결국은 얘를 물어본 건데 이런 거야. 얘부터 연산해 준 다음에 얘네 둘이 또 얘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 여기 얘부터 얼마가 나올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 미니멈인데 이 미니멈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맥스에 얘네 둘이 부호가 바뀌어 있죠. 이거 써준 겁니다. 이해했지, 그지? 그러면 이 맥스에 대한 언급은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A, B는 뭔지 모르는 어떤 임의의 수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A가 크다면 아니면 B가 크다면 나눠서 풀 거라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 A랑 B랑 A가 크면 얘네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따라오고 있죠? 그럼 어쨌든 얘가 크다는 얘기잖아 얘보다는.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B가 나오죠? 그 마이너스 B에 얘가 마이너스 B란 얘기야. 둘 중에 큰 게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B니까 다시 표현하면 맥스에 얘가 B가 나왔지. 이렇게를 다시 물어본 거라고. 이해 가시죠? 그럼 A가 커, B가 커? A가 크니까, A가 크면 둘 중에 큰 거니까 이렇게 A가 표현된다는 얘기죠. 하나 더. 이런 크기가 있을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부동호가 바뀌죠.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큰 거를 쓰라는 소리야. 그럼 누가 더 커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더 크죠. 그럼 요게 얼마가 되는 거야? 요게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라고.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얼마니?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를 이쁘게 쓰면 맥스. 좌변이 얼마라는 걸 알게 돼? A가 될 거고 얘도 A가 되겠네. 그럼 둘이 같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같은 점 나오는 거라고. 그럼 둘 다 이런 경우든 둘 다 A가 나왔으니까 이걸 싹 다 지워버리고 그냥 A라고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선 A가 나오고 여기서 B가 나온다 그러면 요 범위에선 A고요 요 범위에선 B예요 라고 따로 구분주도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해가지?
자, 두 문제 풀고 좀 쉬었다 가자. 땡큐. 자, 보세요. 거기 보면은 14-9번 문제인데, 이런 증명 문제는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증명하세요라고는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저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넘어가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나 왜 증명 못하지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은 세 자연수의 곱값이 같을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다. 다시 세 개의 자연수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걔네 세 개 곱한 거랑 걔네 세 개 더한 거랑 같대요. 그럼 뭐가 있어? 1, 2, 3. 1, 2, 3, 1, 2, 3. 1, 2, 3 더하면 6이고요. 1, 2, 3 곱하면 6입니다. 그 1, 2, 3 그 세 수를 찾는 거야. 됐어? 1, 2, 3밖에 없을까?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1이 안 들어가고 2 이상이 곱해지잖아? 그럼 더하는 것보단 곱하는 게 확실히 커져. 2를 곱한다는 건 200% 증가한다는 소리야. 3을 곱하면 300% 증가. 자기 덩치가 2배, 3배 늘어나는 거라고. 더하는 걸로는 곱하는 거를 서로 같게 만들어줄 수가 없겠지. 근데 유일하게 곱하나 마나한 수 누구니? 1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더한 거랑 더한 그 작은 값이랑 곱한 값이랑 같다는 그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1, 2, 3 말고도 또 어떤 수가 또 다른 수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세 자연수를 세팅을 해요. 요런 순으로. 세 수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의 조건으로부터라 그랬죠? 그럼 A랑 B랑 C랑 곱한 거는 A, B, C고요. A, B, C를 더한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세 자릿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A랑 B랑 C랑 곱했다는 얘기야. 됐죠? 서로 같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좀 따라가 보면 이 식을 양변을 C로 나눴대요. 양변을 C로 나누면 너는 AB, 너를 C로 나누면 C분의 A, 너를 C로 나누면 C분의 B, 너를 C로 나누면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 이때 여기에서 AB에 대한 범위를 잡아놨어. 뭐라고? 이 녀석에 대한 범위를 잡아놨네요. 그러면 AB는 얘랑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크게 보이죠? A랑 C랑. 양변에 C를 나눠도 되지? C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겠어?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런데 자연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아닙니까? 그럼 나눈 값도 부호가 어떻게 나와? 양수가 되겠지. 따라하고 있지? C분의 B도 눈에 보이네. 그럼 얘네 둘 가지고 양변에 뭘로 나눠? C로 나누면 C분의 B도 1 이하일 거고 얘도 양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해하겠어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1도 있으니까 일단 2두를 더해 볼게. 더해 봅니다. 저런 부동식의 덧셈은 그냥 쭉 더하면 되는 거야. 쭉 더했더니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가 어디야? 0과 2라는 걸 이해했지? 거기에 1을 더할 거야. 그럼 0이 1로 변하고 너도 1로 더해져 있고 2가 3이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 1은 너가 얼마니? 얘랑 맞춰주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A, B 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A, B란 녀석은 A도 B도 자연수거든. 그럼 둘이 곱해서 여기를 맞춰주는 자연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2와 3일 수밖에 없더라. 잘 따라오시고 있죠? 그러하다면 ABC의 관점에서 셋 다 자연수니까 곱해서 2가 되는 건데 이런 크기를 갖잖아. 그러면 2가 되는 건 1, 2, 3이 되는 건 1, 3, 이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AB가 1, 2라면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 AB가 1, 2면 EC는
1, 2면 3 더하기 C가 돼서 C가 얼마가 되니? 3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AB가 1, 3이면 AB가 1, 3이면 3C는 AB가 1, 3이면 얼마니? 4 더하기 C가 돼서 C가 얼마 나와? 2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얘는 조건의 모순이지. 이 크기가 B가 더 크면 안 돼. C가 더 커야 돼. 이해하겠어? 그래서 유일한 곱과 합이 같은 수는 1, 2, 3으로 세팅이 돼요.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흐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지? 자, 밑에 거 10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면 이거는 해설을 보면서 이해만 해도 돼요. 됐죠? 풀어봐. 야, 해설 없잖아.